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희원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2100선 이탈하면서 2080선에서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700선 이탈하면서 69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전기, 전자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들 오늘 2부와 함께 정확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종목 추천과 함께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상 체결가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코스피 1% 가까이 다시 한번 하락세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60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제도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42,000원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 어제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 추가 하락하면서 66,000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어제 4%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늘 1% 넘게 추가 하락하면서 33,000원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셀트리온 어제 0.6% 정도 하락했는데 오늘도 0.6%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226,000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LG화학 어제 2% 가까운 하락세 보였습니다. 오늘 0.44% 하락하면서 33만 원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8거래 연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2% 넘게 상승했는데 오늘 2% 빠집니다. 2.65% 하락하면서 27만 5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포스코 어제 보합권에서 마감했는데 오늘 0.58% 하락하면서 25만 8천 원 현재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어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 기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4%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0.10% 약보합권 예상되면서 9만 7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신한지주 오늘 0.12% 하락합니다. 4만 2,6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는 11위부터 15위까지는 그래도 성적 좋았습니다. 오늘은 대부분 파란불 켜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SK 0.18% 하락하면서 28만 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 삼성물산 0.48% 하락합니다. 10만 4천 원 선 깨고 10만 3,500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KB금융 어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1% 가까이 하락합니다. 4만 6,500원 바라보고 있고 SK이노베이션 오늘 0.49% 하락합니다. 20만 3,500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약보합권에서 9만 600원 선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3% 넘게 빠졌습니다. 자동차주가 전체적으로 약세였는데 오늘 보합권 예상되고요. 18만 4,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어제 2% 반등세 나왔습니다. 오늘 0.54% 추가 상승하면서 2만 8천 원 선까지 회복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LG생활건강도 오늘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네이버 오늘도 하락세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제도 3% 넘게 빠졌습니다. 오늘도 3% 넘게 빠지면서 10만 4천 원 바라보고 있고요. 삼성 SDS 어제 2% 넘게 빠졌는데 오늘 0.54% 하락세 예상됩니다. 18만 5천 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690선 깨고요. 0.71% 하락하면서 685선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 중에서 1위만 이 상승세를 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 넘게 상승하면서 7만 8,5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라젠 1% 넘게 하락합니다. 7만 1,000원 선 겨우 지켜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포스코캠텍의 하락폭도 큽니다. 1% 넘게 하락하면서 7만 2,000원 선 깨고 7만 1,500원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 HLB도 0.37%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8만 1,4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세 예상됩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하락폭이 좀 큰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하락합니다. 10만 4천 원대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요일만 하더라도 11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하락폭 큽니다. 코오롱 티슈진 2% 하락세 예상됩니다.
42,950원 바라보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2% 넘게 하락합니다. 532,200원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펄어비스 다시 10위권까지 올라왔습니다. 1% 오늘 하락하면서 185,100원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시초가 공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정보 보고 계십니까? 예, 오늘도 유가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 대상으로 이제 밀당을 하는 그런 가운데 유가가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유가의 급락세가 최근에 한 달 내내 굉장히 가팔랐고요. 30% 넘게 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항공주에게 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앞으로의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고요. 항공주 중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항공주 전체적으로 유가 급락에 수익성의 개선이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이제 또 중국 베이징의 신공항이 9월 달부터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규모가 인천공항을 넘어서는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한중 항공회담이 개최가 지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향 비중이 가장 높은 항공사가 바로 아시아나항공이기 때문에 베이징 신공항 관련된 새로운 슬롯을 아마 아시아나항공이 가장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제 내년을 바라보면 중국향 매출 비중이 큰 동사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3분기 실적을 보시더라도 중국 노선이 지금 회복이 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19%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내년으로 가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겨울 성수기로 들어가고 내년 설까지 이어지는 성수기 시즌을 맞아서 유가가 하락하는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굉장히 항공주에게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이 13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 역시 며칠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기조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고 있고 개인만이 11월 달 들어서 하루 매수를 제외하고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외국인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그만큼 아시아나항공 지금 액면가도 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액면가 5,000원인데요. 현재 어제 종가 4,290원을 지금 마크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시아나항공이 이렇게 액면가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재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죠. 그 부분 역시 자산 매각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지금은 자체 내의 영업에 관한 관점에서 앞으로 굉장히 기대가 된다.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시가고요. 목표가 6,000원, 손절라인 3,8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DB금융투자 김현겸 주식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이브 매매 타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골든트리 투자자문 원종윤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라이브 매매타임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시죠. 네, 먼저 원종윤 팀장의 최근 추천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11월 14일 날 주셨던 LG화학 2% 수익률 내고 있고요. 같은 날 주셨던 SK텔레콤 벌써 6%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주셨던 두산인프라코어 5%,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KMW 18%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 날 주셨던 다산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0% 가까이 상승세 나오고 있고, 11월 2일 날 주셨던 KT 6% 넘게 상승하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최근 추천주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11월 14일 날 주셨던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요, 벌써 22%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목표가 터치했고요. 11월 14일 날 주셨던 썬데이 투즈도 약 일주일 만에 19% 넘는 상승을 내면서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1월 7일 날 주셨던 메리츠 종금증권은 5%, 그리고 같은 날 주셨던 크리스 FNC는 2%, 그리고 10월 31일 날 주셨던 SFA는 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원종윤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2위와 4위는 벌써 목표가 터치했고요. 5위는 두산인프라코어 5%, 그리고 4위에는 KT 6%, 3위에는 SK텔레콤 6%, 그리고 2위는 다산네트워크스 9%, 1위는 KMW 18% 넘는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지환 팀장의 수익률 탑5 함께 만나볼 텐데요. 5위부터 3위까지는 메리츠 종금증권 그리고 CJ힐로 올라와 있습니다. CJ힐로는 7%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고요. 3위에는 GMP 올라와 있습니다. 12% 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2위와 1위는 모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2위 썬데이토즈 올라와 있고 1위는 AD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수익률 탑8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조금 바뀌었는데요. 8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메가스터디 교육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19%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 7위에는 정지환 팀장의 썬데이토즈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는 신일섭 소장의 보혜양조 올라와 있는데요. 20%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5위에는 반종민 팀장의 한울바이오파마 올라와 있고요. 20%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4위에는 목표가 터치한 AD 테크놀로지 올라와 있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1위에는 여전히 이용우 팀장의 SBI 핀테크 솔루션즈 올라와 있고요. 11월 13일 날 매수 의견 주셨는데 약 일주일 만에 35% 넘는 수익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동현 본부장의 휠라코리아는 29%, 그리고 3위에 최동기 부사장의 엔지캠 생명과학은 26% 넘는 수익률 내고 있습니다. 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종윤 팀장님께서 다산 네트워크스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0%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6,600원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의 경우는 이제 3분기 영업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290% 영업이익이 290%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는 이제 성장주로서의 역할을 이제 톡톡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이 영업이익이 성장했던 이 배경을 좀 지켜보면 이제 과거에 좀 다산 네트워크스의 이제 실적을 좀 많이 망가뜨렸었던 이제 자회사죠. 이제 다산존 네트워크스가 이제 다산존 네트워크 솔루션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권, 그러니까 실적이 좀 많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 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까지 넓게 이제 포괄적으로 좀 이제 실적을 만들어주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독일에 있는 이제 그 통신 장비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좀 이제 유럽 시장까지 좀 진출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제 좀 상승세, 5G 이제 큰 사이클 안에 이제 포함되면서 이제 상승세로 좀 전환되는 모습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목표가에서 좀 마무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7,000원 선까지 좀 목표가를 올려서 지켜보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선까지 목표가 다시 한번 조정을 했고요. 이어서 다음 정지환 팀장님께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일주일 전에 썬데이토즈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목표가 터치했습니다. 더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일단 썬데이토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애니팡으로 좀 유명한 소셜 게임 전문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스마일 게이트 그룹에서 출시한 이제 로스트 아크의 흥행으로 유일한 상장사인 이제 동사가 관심을 받으면서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제시해드린 목표가 27,000원에서 28,000원 부근 달성 이후에 매물 영향으로 조금씩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게다가 수급적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이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지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적으로는 11선 상승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최근 고점 28,000원대 매물 소화만 된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매물 영향 및 기관 외국인 매도세 고려해서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이어서 가도록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월 21일 수요일 국내 시장 개장됐습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출발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2054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1% 넘게 하락하면서 680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어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시 한번 하락세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빵주도 약세를 이어오는 가운데 넷플릭스와 관련한 스튜디오 드래곤 약 이틀 만에 5%에 가까운 하락세가 보여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오늘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삼성전자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42,1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3% 넘게 빠졌죠. 오늘 1%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66,00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1% 가까이 빠지고요. 셀트리온 오늘 2% 넘는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2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LG화학도 1% 넘게 빠집니다. 33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도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SK텔레콤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 계속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었는데 오늘 27만 8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만 원 선 이탈했고요. 포스코 2% 가까운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25만 4,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오늘 1%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합니다. 96,300원에 움직이고 있고 신한지주도 1% 가깝게 하락하면서 42,2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수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코스피 1% 넘게 하락하고요. 2054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코스닥도 10포인트 빠집니다. 680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모두 파란불 켜면서 출발합니다. 1위와 2위 모두 2%대 하락세로 출발하는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2.33% 하락하면서 75,6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신라젠 2% 넘게 하락합니다. 7만 원 선 겨우 지켜내고 있습니다. CJ-ENM도 오늘 1% 넘게 하락하고 있고 포스코캠텍 1.24%의 하락세 보입니다. HLB도 오늘 2.69% 하락하면서 79,5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8만 원 선 이탈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바이오 종목들 모두 하락세로 출발합니다. 메디톡스 1% 넘게 하락하면서 54만 원 선 이탈하고요. 53만 7천 원 선까지 내려왔고 바이로메드도 3% 가까이 하락합니다. 18만 8,9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2%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월요일만 하더라도 11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빵주 약세 보이면서 함께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0만 3,800원에 움직이고 있고요. 코롱 티슈진 3% 넘게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42,600원에 현재 움직이고 있고 펄어비스 1% 넘게 하락하면서 18만 5,70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나도 고수가 될 수 있다 라이브 메멘타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종윤 팀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종목을 좀 추천드리기 전에 좀 약간 이제 조정이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의 경우 2030선까지 좀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특히 이제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외부적인 요인들,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의 요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오전장에서 진입을 하시기보다는 오후장 이제 좀 지켜보신 이후에 오후장에서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이 보였을 때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뭐 마찬가지 뭐 정보통신, 그리고 이제 좀 이제 하반기에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이제 최근 이제 유가 하락을 동반을 하면서 좀 유가 하락 때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섬입니다. 이제 한섬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추천했던 기업이기도 한데 실질적으로 이제 패션 업종, 그리고 이제 소비재죠. 소비재 경우에는 이제 그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까지 해서 좀 주기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하반기 상승세 보여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좀 지금 가져가기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한섬의 경우에는 이제 소비재로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하반기 이제 할인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반기 할인 행사에서 매출을 크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스피드 패션이라고 이제 의류 브랜드 쪽에서 이제 스피드 패션이라는 패러다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생산 그리고 빠른 판매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새로운 모멘텀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좀 패션 업종 지속적으로 지켜보기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섬을 추천드리는 두 번째 이유로는 이제 좀 강한 지지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트로 좀 지켜보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35,000원에서 36,000원 선 이 구간 이제 최근에 이제 그 횡보하는 구간 만든 이후에 급등하고 나서 지금 약간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충분히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올 수는 있으나 이 구간 크게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그 현재 이제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넓은 상황입니다. 이제 한섬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넓기 때문에 급하게 대응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이제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눌림목에서 진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뭐 지금 당장 뭐 매수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들어가시는 건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섬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전일장에 이제 어짓장이 이제 3% 정도 이제 하락을 했으나 이제 후반부죠. 이제 분봉으로 좀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후반부에 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면서 좀 다시 상승 여력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락은 컸으나 실질적으로 그 하락보다는 이제 매수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도 이제 초반 지금 뭐 초반에 이제 매물대 만들지 않고 이제 강한 급등 이후에 좀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작은 약세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하락할 수 있다. 하락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매수가는 현재가부터 35,800원 선입니다. 35,800원 선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목표가는 39,600원. 이제 전 고점 이제 39,600원, 이제 4만원 선 바로 아래쪽에 있는 39,600원 선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33,700원입니다. 네, 오늘 드릴 두 번째 종목은 유비쿼스입니다. 이제 유비쿼스는 이제 앞서 지속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5G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5G 관련 네트워크 장비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라던가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랑 뭐 KMW 마찬가지 함께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비쿼스는 이제 기가 인터넷 시장에서 큰 사이클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네트워크 장비가 지속적으로 좀 매출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좀 다소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던 부분이 한 가지가 NSA라는 이제 통신 서비스인데요. 이제 넌 스탠다드 어론이죠. 그러니까 5G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같은 라인에서 이제 그 LTE까지 같이 겸용해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 네, 이제 실질적으로 이 NSA 시장이 조기에 이제 SA로 좀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이제 많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지금 진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이제 매출액 40% 이상 좀 상승, 64% 이상 좀 상승을 하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성장주죠. 이제 성장주로서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산 네트워크스와 마찬가지로 좀 이제 같이 지켜보면서 진입하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비쿼스를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기관들이 꾸준하게 수급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3영업일 연속으로 이제 기관이 매수를 해주면서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제 기관이 들어오는 시점부터 이제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장에서도 기관이 좀 매수세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다시 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좀 네트워크 장비주가 전반적으로 좀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준 만큼 단기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국면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지켜보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이제 32,000원까지, 지금 매수가부터 현재가부터 시작해서 32,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목표가는 4만원, 그리고 손절가는 26,000원입니다. 이제 손절가를 좀 길게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조정이 언제부터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조정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세 번째 종목은 오늘 이제 앞서 이제 김영겸 팀장님께서 좀 이제 추천해서 주셨던 종목인데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이제 유가 하락
그리고 유가의 안정화에 따라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실적 개선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뭐 유가가 글로벌 유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반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10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하락했던 이 유가들 때문에 좀 실적들이 많이 이제 내년 초까지는 좀 많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유가가 다시 이제 급등할 만한 이슈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지금 수준 또는 이제 좀 하락으로 좀 판단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기에 좋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는 이제 두 번째 이유로는 유동성 우려가 좀 완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주가가 빠진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유동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갚아야 될 부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이제 부채들 이제 다소 이제 ABS라던가 뭐 이제 채권 발행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아시아나항공에서 이제 여러 이제 그 수급을 통해서 이제 돈을 모았고 이제 올해 이제 그 유동성 부분에서 좀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내년에도 이제 부채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내년 부채는 올해 부채에 비해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동성 완화, 그러니까 그 아시아나항공이 빠졌던 요인 중에 하나였던 이 유동성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추천드리는 세 번째 이유로는 이제 외국인 수급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외국인 이제 13일 연속 이제 좀 매수세로 이제 좀 전환을 하면서 강한 이제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이제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서 이제 대한항공이 항공주들이 좀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충분히 지금 가격에서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4,500원 선을 좀 강한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강한 저항 구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4,500원 선을 뚫느냐 못 뚫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시점일 것 같고요. 지금 지지 구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4,000원 선 지지 구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가부터 이제 지금 4,320원인데 4,320원부터 4,000원까지 분할 매수하시면서 이제 저점 대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뭐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걸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4,500원 돌파 이후에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목표가는 이제 좀 단기적인 목표가와 좀 장기적인 목표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4,800원으로 좀 이제 짧게 수익을 보시면서 가지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가는 3,700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먼저 팀장님께서 오늘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후까지 이 반등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 두 번째 만나본 유비쿼스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 수급이 굉장히 강한 종목입니다. 한 달 동안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관들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마지막 만나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 수혜주이기도 한데요. 유동성이 해소됐고 외국인 수급도 탄탄하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정지환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일단 추천드리기 전에 일단 시장이 아무래도 여전히 협상 타결을 좀 낙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과 미 연중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좀 큰 부담으로 좀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확실성은 이제 이번 달 말에 미중 정상 간의 회담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러한 점들을 좀 고려를 해서 오늘 장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중장기적으로 좀 실적 위주의 안정적인 포트를 좀 구성을 하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 덱스터인데요. 덱스터는 영화, CF, 이제 뮤직비디오 등 모든 영상의 전반적인 시각 특수 효과의 제공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아마 신과 함께를 보셨다면 아실 텐데 거기에 나온 이제 시각 효과들을 동사가 맡아서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사의 투자 포인트는 신과 함께 시리즈가 이제 중국 개봉이 가시화가 되면서 3분기에 흑자 전환 등 실적 정상화를 들 수 있는데요. 먼저 덱스터는 신과 함께 중국 배급사인 알파 픽처스가 동사에게 중국 개봉을 위한 일부 장면 편집 및 녹음을 별도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서 신과 함께 1편이 향후 중국에서 개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과 함께 1편이 개봉이 되면 2편도 순차적으로 개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흥행 성적에 따라서 동사의 수혜 정도가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한 이제 지난 3분기에 연결 영업이익이 54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과 함께 1편은 역대 흥행 영화 순위가 2위, 그리고 신과 함께 2편은
역대 순위가 10위를 차지를 했는데 신과 함께 2편의 정상금은 올해 하반기에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적 향상에 크게 기여를 하면서 하반기 흑자 전환 등 이제 실적이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지난 9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제작하는 아스달 연대기에 84억 원의 가치의 이제 시각투수효과 콘텐츠를 납품하기로 한 상황이고 이것을 계기로 영화 그리고 드라마 투자 그리고 제작 향후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최근 3개월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다가 11월 들어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된다는 소식에 최근 이제 외인들의 저가 매수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6,500원, 손절가는 5,500원 부분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서희건설인데요. 서희건설은 이제 중견 건설업체로 포스코의 이제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의 토건 정비 공사를 시작으로 다수의 이제 광금 및 민간 공사를 수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사의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평가 자산주로서 매력과 이제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제 상승 기대감을 들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최근 이제 국내 행동주의 펀드 이제 KCGI가 이제 한진칼 2대 주주로 좀 올라서면서 저평가된 자산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제 기관 투자자가 개입을 염려한 이제 상장사들이 서둘러서 경영 개선과 배당 확대 등을 추진하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 중 이제 취약한 대주주 지분 그리고 낮은 배당 성향, 과다 보유 자산 등에서 투자 기회를 찾아야 되는데 동사는 이제 순현금 비중이 시가총액의 50% 이상인 상태로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또한 동사는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지뢰 제거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고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제 한국지뢰제거연구소는 경의선 철도와 남북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 이제 지뢰를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형 다용도 지뢰 제거 장비에 대한 특허도 이제 보여주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희건설은 이제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지뢰 제거 기술을 연구하면서 앞으로 이제 남북 간의 교류가 활성화될 시 추가적인 수혜 가능성이 이제 부각될 확률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봤을 땐 최근 이제 외국계에서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고 기술적으로는 장기 이평선이 밀집되면서 주가가 잠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평가 자산주나 남북 경협주로서의 이제 모멘텀 부각 시 중장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1,400원에서 1,500원 선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100원 부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추천드릴 종목은 신일산업인데요.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선풍기로 좀 유명한 기업이다. 그래서 제습기, 난로, 밥통, 기타, 청소기 등을 좀 생산하는 소형 가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요. 동사 투자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계절적으로 난방 관련주에 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점과 그리고 3분기 실적 성장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신일산업 같은 경우는 선풍기가 국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습기와 난방기 등 계절 상품에 대한 비중이 연간 매출액의 81%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한 상태고요. 이런 가운데 올해도 평년보다 크게 추운 극심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고 좀 센터멘탈적인 측면이 반영되면서 난방 관련주로서도 동사 주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동사는 3분기 실적 트리플을 달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기 매출액은 9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6%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5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순이익은 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8%나 늘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도 이제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난방용품에 대해서 매출이 확대되면서 추가 실적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수급적으로는 일단 외국인들이 대량 매수세가 좀 포착이 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바닥권 쌍바닥을 만들면서 좀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겨울 한파라는 모멘텀만 더해진다면 충분히 이제 빠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전 관점에서 1차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1,200원 부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종목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만나본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신과 함께 시리즈 중국 개봉이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수혜감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에서 이슈몰이라고 있는 특징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LG이노텍입니다. 이틀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52주 신저가 기록을 했습니다. 원종윤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LG이노텍의 경우에는 이제 전자 그리고 전기 관련 종목이죠. 그만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지금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적 부진으로 인한 하락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LG이노텍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관련주입니다. 아이폰 관련주기 때문에 최근에 애플이 이제 실적 관련해서 이제 좀 하향 조정을 하는 모습들, 그리고 아이폰이 공급이 다소 이제 일부 국가에서 좀 뭐 바이오 스마트 기능이라던가 뭐 아니면 AI 기능이 담겨져 있는 경우 이제 그 수출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제 공급량이 다소 좀 줄어드는 모습 때문에 좀 이제 미국장에서 이제 빠지는 거, 그 이제 동반해서 같이 좀 이제 아이폰 수혜주로서 좀 이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LG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좀 그 회장님도 이제 바뀌면서 좀 이제 인사이동이나 이런 부분이 좀 이제 내부적인 이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좀 LG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지금이 저점이니까 올라가겠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고요. 92,000원 선, 이제 92,000원 선 정도에서 이제 지금 워낙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일봉이나 주봉상으로는 이제 지지 구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봉상으로 지켜봤을 때 이제 92,000원 선이 이제 좀 지지 구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이제 92,000원까지 이제 좀 빠졌을 때 거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반등, 그러니까 제한적인 반등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규 진입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거기까지 빠졌을 때 이제 반등하는 시점에서 좀 이제 뭐 부분 청산을 하신다던가 이제 좀 손절을 하시면서 이제 좀 빠져나오는 모습 보여주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특징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인데요. 게임주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작 성공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이제 금일에는 좀 일시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승 배경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8월부터 11월까지 2,744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그 리니지 M 매출 증가, 그리고 신작 기대감을 들 수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6월 진행한 업데이트 효과로 리니지 M은 이제 2분기 대비 매출이 오히려 증가한 상태고, 9월 말에 신화급 아이템 이제 획득이 가능한 이제 라스타바드 및 신규 클래스 투사를 추구하는 이제 대형 업데이트가 한 번 더 있었던 것을 고려를 했을 때 4분기에도 리니지 M의 매출은 이제 견조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11월 8일에 이제 미디어 데이를 통해서 NC소프트는 리니지 2M 그리고 아이온 2, 불소-S, 불소-M 이런 여러 신작 5종을 공개를 하였는데, 다시 한번 NC소프트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현 시점 주가가 전 고점 부근으로 좀 매물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일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하셔서 진입 관점보다는 관망하실 것을 좀 권장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항공인데요. 항공기 대량 구매 계약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원종윤 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주항공도 마찬가지 이제 좀 유가 하락에 이제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제 항공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량으로 이제 매매를 했다라고 해서 뭐 이제 제주항공이 뭐 실적이 개선이 돼가지고 매매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주항공 같이 이제 LCC라고 하죠.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의 경우에 이제 가장 기본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전반적으로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이제 뭐 동아시아라던가 이제 동남아시아 쪽까지만 이제 그 항공편이 취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경쟁률이 치열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주항공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이제 좀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구매한 비행기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비행기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항로 조금 더 오래 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제 아시아권에서 좀 더 경쟁력을 보유하기 위해서 이제 좀 구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뭐 워낙에 경쟁력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진입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뭐 단지 비행기를 샀기 때문에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이게 기본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의한 수혜는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 경쟁력이 좀 줄어들어야지만 좀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인데요. 많은 투자자분들의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5G와 관련해서 기대감 받고 있는데 정지환 팀장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상반기 부진을 면치 못했던 통신주가 하반기에 반등을 나서면서 SK텔레콤 등 통신주가 전체적으로 좀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요금 인하 이슈가 이미 반영이 된 상태고 내년 수익성 회복과 5G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내 통신 3사가 5G 상용 서비스 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삼성전자가 5G 모멘칩 장비 기주국 장비를 마치고 SK텔레콤이 5G 기주국 설치를 개시한 바 있기 때문에 5G 빅사이클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국망 설치하고 제조사의 핸드폰 출시로 개인 가입 가능 시점 한 19년 하반기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5G가 본격적인 상용화를 거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장기적에 대한 접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트리 투자전문 원종현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정지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JN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자랑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3일 날 JYP 엔터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17% 넘는 수익률 들고 가고 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는 저연차 주요 아티스트죠. 트와이스랑 갓세븐, 그다음에 향후 라인업인 스트레이트 키즈가 골고루 탄탄하게 포진되어 있는데요. 비용 구조 또한 효율적이면서 아티스트 전담 태스크포스를 꾸리면서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는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아티스트의 수익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트와이스는 일본 내 현지화의 대중성까지 확보한 상태여서 일본 내 호실적이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갓세븐과 스트레이키즈는 팬덤형 매출 위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6일 이번 달 6일이었죠. 트와이스의 미니 6집 SOS가 동명 타이틀곡으로 국내외 음원 차트 모두 1위를 기록했는데요. 국내뿐 아니라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해외 17개 지역 아이튠스 앨범 차트에서도 정상에 올랐습니다. 갓세븐 역시 새 앨범 프레젠트 유의 경우 가온 차트, 앨범 차트 2주 연속 1위를 차지했는데요. 4분기 실적은 지난 2분기에 진행된 트와이스 판타지 파크 투어 및 갓세븐 일본 홀 투어, 2PM 일본 투어가 견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내년 1월에 신인 걸그룹 데뷔 및 트와이스 뮤직 콘서트 5회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라인업 확보를 통한 볼륨 확대 및 주요 아티스트 미국 진출을 통해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증명하면 성장 모멘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래서 JYP 목표 주가를 4만 원, 손절가를 3,400원으로 보고 시장 상황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요즘 통신주가 되게 핫한데요. 저는 SK텔레콤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3, 4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했는데요. 이미 투자자들의 시각은 이미 내년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와 달리 2019년에 동사의 뚜렷한 실적 호전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동전화 서비스 매출액은 의미 있는 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영업비용 증가 폭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내년에는 6년 만에 연결 영업이익이 성장세 전환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자회사 11번가의 영업이익 흑자 전환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SK텔레콤은 물적 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이 아주 큰데요. 인수합병, M&A와 또 배당 증가로 인한 기업 가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무선 비중이 커서 상대적으로 5G 조기 도입에 따른 수혜도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또 2019년도에는 동사가 IFRS 15 기준의 높은 영업이익 증가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 가입자 유치 비용 증가로 금년도 기준 실적은 좋지 않았지만 구 회계 기준과 달리 2019년에는 마케팅 비용 급감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호재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통신 부분이 좋아지고 자회사 실적 개선이 병행되는 상황에서 물적 분할로 자회사 기업 가치가 드러나기 쉬운 구조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RCT M&A를 통해 성장 사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고 자회사 배당 성향 증대로 장기 DPS가 증가할 예상이 됩니다. 또한 5G 수혜 및 규제 완화 기대감이 살아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K텔레콤에 대해 목표가를 32만 원, 손절가를 25만 4,200원으로 설정하고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JDS 자산운용 윤여민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9시 3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혜솔입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짚어드립니다. 미국 기업들이 잇따라 실적 전망치를 하향하면서 당분간 뉴욕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 또한 당분간 불안한 상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도 양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 장 초반 1.32%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055.12포인트를 지나고 있는데요. 분봉으로 지수 차트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 1.5%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도 2055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소폭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의 매도폭이 큽니다. 외국인이 807억 원가량을 팔면서 또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시총상위 10개 종목 움직임 함께 보시죠. 오늘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빵주를 비롯한 반도체주들도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영향에 동반 하락세를 연출합니다. 삼성전자가 2% 가까이 하락세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2% 추가 하락세 보이면서 7만 원 선을 깨고 내려왔습니다. 66,3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마찬가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에이즈 개량 신약이 FDA의 판매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 전해졌지만 어제도 소폭 조정을 받았고요. 오늘은 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2만 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유가가 다시 한번 급락하면서 오늘 화학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LG화학 현재 0.15% 소폭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보시죠. 어제 SK텔레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5G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이 재부각되고 있고요. 하지만 오늘은 소폭 조정 나오고 있습니다. 0.35% 하락하면서 28만 1,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포스코 마찬가지로 2% 가까운 하락세 연출하면서 25만 5천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이가 어제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검찰에 정식 고발한 상황입니다. 현대차 1.23% 추가 하락하면서 10만 원 선 깨고 내려왔고요. 96,300원에 오늘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한지주 0.7% 소폭 조정받으면서 42,3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은 어떨까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34% 내리고 있고요. 681.57포인트를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봉으로 차트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1% 넘게 급락세 연출하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 중이고요. 현재도 681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폭이 큽니다. 기관이 337억 원가량을 팔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총상위 10개 종목의 움직임은 어떨까요? 어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잘 버텨줬지만 오늘은 2.7% 하락하고 있습니다. 75,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신라젠 마찬가지로 파란불입니다. 3.3% 급락하면서 69,600원에 오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EN은 마찬가지로 하락세고요. 1.4%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캠텍이 1% 가까이 하락하면서 71,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HLB 오늘도 1.7% 추가적으로 하락하면서 83,3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다음 종목 보시죠. 어제 하락했던 메디톡스가 오늘은 0.8% 소폭 오르고 있습니다. 54만 8,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바이로메드 하루 만에 외국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어제 3.7% 급락세를 연출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합니다. 2.63% 내리고 있고요. 18만 9,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세입니다. 2.35% 내리고 있고요. 10만 3,7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오롱 티슈진이 코오롱 생명과학의 기술 수출 소식에 급등한 지 하루 만에 어제 6%대 급락세 연출했고요. 오늘 추가적으로 3%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42,7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제 유일하게 빨간불 켰던 펄어비스가 오늘은 1.65% 소폭 내리면서 18만 5,1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상승률이 큰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렸듯이 유가 급락에 화학주들의 움직임이 좋습니다. 하나케미칼이 3% 이상 상승하면서 18,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노션이 2.64% 오릅니다. 58,4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남북 경협주인 현대로템 오늘 오랜만에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25,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섬과 SK네트워크스까지 2%에 가까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반대로 하락률이 큰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신세계가 4% 급락합니다. 27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최근 흐름이 좋았던 호텔신라도 4% 하락하면서 8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LG생활건강 마찬가지로 4%대 급락하고 있고요. 한미약품과 한샘까지 모두 3%가 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각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위부터 8위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1위에 셀트리온, 2위에 삼성전자 랭크되어 있고요. 3위에 파맵신, 4위에 신라젠, 5위에는 현대차가 올라와 있습니다. 6위에 SK하이닉스, 7위에 삼성전기, 8위에는 네이버가 랭크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맵신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항체신약 개발 바이오 기업 파맵신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습니다. 이 회사는 완전 인간 항체 개발 플랫폼을 기반으로 임상 개발 단계의 다양한 의약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산 1호 항암 항체 신약으로 기대받고 있는 타니비루맵은 재발성 뇌종양 환자에 대해 미국 FDA로부터 희귀 질환 치료제로 지정받고 미국 임상 2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모가는 6만 원에 형성됐고요. 오늘 공모가를 크게 밑돌면서 14.63% 강세 연출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이버 자세히 보겠습니다. 네이버의 라인이 대만 인터넷 전문은행 1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만 금융당국이 연내 두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을 인가할 계획인데 네이버 라인이 주도하는 라인뱅크 컨소시엄이 유력한 사업자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가를 받을 경우 네이버가 직접 은행업을 주도하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2.31% 내리고 있고요. 10만 5,500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한혜솔이었습니다. 출발정시와이드 2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시도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하나케미칼, 대형주 중에 한 종목이죠. 우리 이번에 이 하나케미칼이 최근에 바닥을 형성을 한 건지 한번 이 종목을 한번 분석을 하면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석유화학 쪽에도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케미칼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의 어떤 정체, 그런데 이제 태양광 쪽에서의 어떤 차별적 실적 부각이 좀 나타나고 있으면서 새로운 하나의 모멘텀을 가져가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기초 소재나 많은 화학 부분이 있지만 새로운 태양광 쪽에서의 매출 비중, 그동안에 많이 어려웠죠. 셀 가격의 하락이라든가 모든 전반적으로 가격이 이제 급락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이런 전체 매출 비중이 이제 하나 케미칼 쪽에서는 한 38% 정도까지 어떤 매출 비중이 올라오면서 이번에 3분기에 영업이익이 한 56% 정도 급감을 했죠. 그런 것이 2019년도에는 큐셀 코리아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외양 성장도 갖고 그럼으로써 이제 수익 개선의 어떤
수익 개선세 이런 것이 이제 뚜렷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은 그 전문기관에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재 그 하나와 관련된 이런 그룹 자체의 그런 이미지 개선, 어떤 그 새로 실적의 부각, 그리고 어떤 그 태양광에 맞춰 갖고 어떤 셀이라든가 모듈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쪽에서는 어떤 글로벌의 남반이 되겠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떤 실적이 어떻게 가시화되면서 앞으로 추진하느냐 이런 것도 지금부터 뭐 계속해서 어떤 미래에 그 회사가 추구하는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해 보면서 그 또한 그거로 인해서 주가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최근에 뭐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 그 10월 30일을 14,7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최근에는 이제 오늘도 뭐 플러스는 하지만 외국인의 어떤 매수세 이런 거 기관의 매수세라든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이 회사를 분명히 여실하게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기관이나 외국인의 뚜렷한 매수세가 나타나는 이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어떤 매매 동향, 그리고 한 번에 뭐 급등해서 뭐 많이 간다라는 보다는 일단은 바닥을 완전하게 다졌는지 이런 그 평가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히 바닥을 다지고 상승 턴 얼어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저점으로 한번 공략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을 세울 때 제가 보기에는 뭐 장중에 뭐 쫓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종목은 언제나 기다리면은 장중 마이너스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하루 이틀 됐을 때 매수하는 게 가장 좋은 그 매수 시점이 되니까 그런 그 매수가의 어떤 개념, 그러니까 조정받을 때 한번 매수를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드리겠고요. 일단 움직임 자체는 요번에 잘하면 25,000원 정도 선까지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을 보기에는 일단 어려운 상태고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15,000원 이런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화케미컬에 대한 투자 의견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스타PB센터 장기환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장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여신 손지우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요일부터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4일 날 대명 코퍼레이션 추천을 해주셨는데 벌써 수익률 6% 기록했습니다. 리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추천드린 대명 코퍼레이션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걸 기록을 하면서 지난해 인수한 타임빌 리조트의 분양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서 추천을 드렸어요. 특히나 차트상으로도 21선 안착 돌파 흐름을 좀 기대할 수 있어서 추천을 드렸는데 21선 안착 좀 성공한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수익을 만족을 해도 되겠지만 일단 외국인 수급이라든가 나쁘지 않고요. 60일선 돌파까지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수익 실현을 좀 하셔도 되겠지만 조금 더 한 보름 정도, 한 달 보름 정도 나는 시간이 조금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은 60일선 돌파까지 한번 기대를 하면서 가져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미국 상 기술주들 문제로 좀 오늘 우리 장 1.5% 전후로 해서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사실 중국 불확실성 이 부분도 좀 체크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주가 반영이 어느 정도 된 상태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부진한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 게 바로 그 이유인데요. 실제로 코스피가 코스닥하고는 달리 지수 기여도가 높은 대형주 대부분이 중국 불확실성에 사실 노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 내 비중이 30%에 달하는 시가총액 5위 5개 종목의 경우 셀주린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서 모두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코스피 지수를 누르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단기적으로는 일단 미국장 좀 밀린 부분이 좀 영향을 많이 받긴 하죠. 일단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좀 계속이 될 경우 우리 증시도 중국 불확실성 계속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는 이제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주가 지수, 코스피 흐름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화 내용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달 말에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죠, 회담이. 이 대화 내용에 따라서 연말까지 주가 흐름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아직 이제 한 열흘 정도 시간이 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도 사실 미국장 이렇게 밀렸다든가 이런 식의 이슈 아니고서야 크게 위아래로 움직이진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정상회담 전까지 트레이딩 관점 좀 유지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그 외에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 이제 북한 이슈가 좀 있죠. 이달 말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의 추진 소식으로 남북 경협주들 지금 조금 양봉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흐름이 양호한 주요 종목들 뭐 철도주 쪽, 뭐 자원개발, 가스강, 금강강, 강강, 뭐 개성공단 이런 쪽으로 이제 시장에서 대북주로 인식되어 있는 종목들도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요. 또 특히나 지금 국제유가가 다시 낙폭을 좀 키웠죠. 그래서 이제 유가 하락 트레이드로 분류되는 항공주도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에서는 사실 개별적인 이슈에 움직이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번 달 조금 오늘 마찬가지고 이번 달 내내 좀 이 트레이딩 관점 유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오늘 추천주는 버추얼텍입니다. 최근 IR에서 블록체인, 바이오, 화장품 부문 신사업 추진계획 공개를 좀 했는데요. 그 블록체인 사업 구축을 위해서 ISM 솔루션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솔루션하고 거래소를 좀 확보를 했고요. 효인 개발 사업에도 참여해서 4차 산업의 파트너로 성장할 원동력을 좀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 바이오 사업 같은 경우도 기존의 그 바이오 코스메틱 사업 추진하고 더불어서 신규 브랜드를 기획을 하고 바이오 관련 진단 키트 사업도 이제 추진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에 따라 면역 항암제하고 치매 치료제, 폐혈증 치료제 등 7개의 파이프라인을 부여한 바이오 제약 기업인 엑세토 파마마슈티컬스에 출혈이 좀 단행한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일단 얼마 전에 그 주주 우선 공모 유중을 유상증자를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한 주당 0.27주의 신주 배정 주식을 좀 받게 되는데 12월 21일에 상장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매매를 하는 걸 목표로 하고요. 상장되기 전에 매매를 마무리 짓는 걸 목표로 해서 현재가 지금 889원, 현재가 매수 유효한 상태에서 목표가는 1,000원짜리 지금 유중 권리락 이후에 시세 분출하고 눌림목자리 조용히 지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눌림목자리 이탈 없는 선에서 현재가 매수 유효하고요. 목표가 1,000원 정도 잡고요. 손절가 850원짜리 차트상에서는 일봉상 21선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탈 없는 선에서 좀 지켜보면서 현재가 매수 유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월 21일 전까지만 매매를 하는 종목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네, 종목과 전략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여신 손지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양지수 모두 하락하면서 흘러가고 있는데요.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더욱더 알찬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